너 그걸 선물이라고 주는 거야? 왜? 안 주는 것보단 낫지 않아? 네 엄마가 애들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10만 원씩 주고 지난번 네 생일 때는 80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 사줬어. 박서방 생일에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꼭 30만 원씩 챙겨주잖냐. 근데 2만 원을 주는 애가 어디 있어? 에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밥값만 10만 원이 넘는데 그걸 밥값에 보태라고. 선물로 용돈을 주고 싶었으면 계좌이체를 했겠지. 어쩌면 너는 부모를 그렇게 무시를 해? 무시하다니. 내가 언제? 언제? 일일이 설명하기도 창피하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현정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힘들 때 언제든 손 내밀어줬던 현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세상에서 가장 인색하게 구는 게 바로 친정부모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니, 인색을 넘어서 함부로 굴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부모는 뭐든 이해해주고 희생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같았죠. 시부모와는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친정부모는 집에서 먹는 밥조차 아까워하는 딸과 사위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친정부모가 주는 것은 덥석덥석 잘만 받았습니다. 손주들까지 맡기면서 용돈 한 번 주지 않으려는 그 인색함에 기가 질렸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잘 먹고 잘 살려 하나 싶지만 저들 쓰는 것에는 아끼지 않는 걸 보면 딸은 꼭 현씨 부부에게만 그런 듯 했죠. 그런 딸에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씨의 생일에 꼬깃한 지폐 2장을 주는 것에 오만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까우면 너나 가지라며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죠. 현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씨 부부는 2 자식을 모두 아낌없이 키웠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켰고 결혼할 때 둘 다 지원해줬습니다. 물론 집 한 채씩 사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현씨 부부 노후를 생각하고 여유가 있는 자금으로 각자 해주었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현씨 부부의 인생에서 자식들을 빼면 뭐가 있나 싶어서 아까운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먼저 결혼해서 현씨 부부와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살았습니다. 차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딸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씨 부부가 사는 동네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사위의 직장과 멀지 않은 것도 이유였지만 딸이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현씨 부부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빠 친구가 방어를 줬는데 너희도 가져가서 먹을래? 방어? 아니, 나 별로 안 좋아해서. 엄마, 아빠 드세요. 거기까지 가지러 가는 게 귀찮다. 아이고, 알았어. 하지만 가까이 산다고 매일같이 만나거나 자주 왕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 부부도 맞벌이를 해서 바빴고 신혼이라 그런지 둘이 알콩달콩 지내느라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씨 부부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굳이 딸과 사위를 부르거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딸이 결혼하기 전과 일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깝게는 사는지라 아들보다는 자주 만나게 됐는데 가끔은 사위가 출장을 가면 딸이 현씨 집에 와서 저녁을 얻어먹기도 했고 현씨 부부의 생일 같은 때는 밖에서 만나서 밥을 한 끼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생기고 난 뒤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엄마, 한별이랑 한준이랑 좀 봐줘.
오늘 늦게 끝나? 많이는 아니고. 애들 하원 시간 맞춰서 가죠. 최대한 빨리 갈게. 알겠어. 천천히 와. 둘 다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손주들은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래도 현 씨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늦는 날에는 현 씨가 대신 데리러 가거나 퇴근할 때까지 돌봐줄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엄마, 좀 늦었지? 딸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왔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늦게 끝났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애들은 밥 먹였어? 잘했네. 그럼 이만 가볼게. 알았어. 조심히 가. 딸이 현 씨를 배웅했습니다. 현 씨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쩐지 기분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 하긴 하지만 빈말로라도 저녁 먹고 가란 소리도 하지 않는 딸이 참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봐준 기간도 상당한데 한 번을 수고비 비슷한 것도 주겠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맡기는 것도 아니었고 현 씨도 손주들이 예뻐서 봐주는 거니까 돈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의 문제일 뿐이었죠.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았습니다. 맞벌이하며 고생하는 자식에게 돈 몇 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가정이 생기고 자식들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현 씨가 몰랐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딸은 좀 특이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주 인색했습니다. 사위가 딸과 멀쩡히 잘 지내는 거 보면 아마 남에게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주 왕래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현 씨 부부를 대하는 게 좀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서럽고 치사스러운 게 먹는 문제인데 딸이 가장 인색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금방 밥 차릴게. 천천히 해. 어느 날 딸이 애들을 봐달라고 했는데 현 씨가 허리가 아파 그날 일을 쉬고 집에 있던 남편과 함께 딸 집에서 애들을 봤습니다. 현 씨가 손주들 밥을 차려주면 남편이 먹이고 놀아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과 사위가 나란히 퇴근을 하고 저녁 식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서 딸의 집에서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남편이 왔으니 그런 제안을 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현 씨 혼자 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많이 차리지 말고 대충 먹던 거 꺼내서 먹자. 그렇게 말한다고 신경이 안 쓰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딸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 부담을 가질까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현 씨가 뭐든 도와주려고 하자 딸이 마다했습니다. 엄마도 그냥 앉아 계셔. 고기 볶으려고? 박서방이 좋아해서. 고기 없으면 밥 안 먹잖아. 딸은 부엌에서 현 씨를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주부가 다 됐구나 싶어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생각해보자 딸이 현 씨 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은 많았어도 현 씨 부부가 딸 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집들이도 안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 차려진 밥상을 보자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이 차리지 말라 그래서 정말 많이 차리지 않았는지 몰라도 접시에 반찬이 너무나도 조금씩 담겨 있었습니다. 현 씨 부부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나 싶었죠. 고기는 그래도 많이 볶았길래 그거나 먹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다 같이 식탁에 앉자마자 고기 볶은 접시를 사위 앞으로 밀었습니다. 종종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있어서 사위가 식탐이 많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치 없이 그 앞으로 접시를 밀어준 딸을 남몰래 흘겨보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사위는 한마디를 남기고 고기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차마 고기 접시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거의 맨밥을 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이 국을 다 먹었는데도 더 먹겠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 딸이 손이 참 작구나 싶으면서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딸도 그다지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위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신경을 써버릇하니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딸이 밥 먹다 말고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던 주스 못 봤어? 한별이 먹였어? 아, 그거? 아니. 아까 네 아빠 목마르다고 그래서 꺼내드렸어. 어? 아빠가 먹었어? 그래. 그러자 딸이 조금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대꾸했습니다. 왜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 그냥 평범한 주스였습니다. 자주 집에 와서 애들을 봐주는데 냉장고에서 주스 하나 꺼내 먹는데 허락을 받아야 했던 건가 싶어서 오히려 현 씨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거 유기농인데. 그래. 그 옆에 있는 포도주스 먹지. 그러면서 막 뭐라고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눈치를 줬습니다. 남편도 다소 어이가 없는 듯 했습니다. 물론 딸의 집에 있는 걸 아무거나 막 꺼내 쓰거나 먹어선 안 되었지만 그래도 여태 해준 게 있는데 주스 한 병 가지고 그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현 씨도 사람이니까 그런 것에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바라진 않았지만 말로 까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해봤자 그 작은 병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 봐주는 부모가 먹는 게 아깝나 생각하니 빈정이 상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랬습니다. 딸은 현 씨 부부에게 시원스레 돈을 쓴 적도 없던 것 같았습니다. 종종 밖에서 외식을 할 때면 현 씨 부부가 낼 때도 있었고 딸이 낼 때도 있었는데 딸이 사는 날에는 메뉴가 항상 칼국수, 냉면, 국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가 살 때면 갈비나 삼겹살 같은 고기 종류가 많았습니다. 맛집이라며 식당을 찾는 건 늘 딸의 몫이었고 말이죠. 그동안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의도된 행동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남편은 과한 생각이라며 현 씨를 나무랐습니다. 현 씨도 너무 섭섭한 나머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뒤에 명절에 점심을 사 먹기 위해서 나갔다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칼국수 먹을까? 늘 먹던 곳에서. 사위가 사겠다고 할 때는 칼국수를 먹자던 딸이 남편의 말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칼국수 사줬잖아. 이번에는 아빠가 살게. 정말? 그래. 현 씨 부부가 칼국수 가게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딸이 다급하게 현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기 귀찮은데 그냥 여기서 먹을까? 바로 근처에 있던 큰 갈비집이었습니다. 3층까지 전부 한식당이었고 맛있기로 무척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만만큼이나 가격이 비싸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다 같이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2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딸은 대답도 듣지 않고 사위와 애들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생각 없이 그 뒤를 쫓아갔는데 어쩐지 현 씨만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사실 현 씨 부부 둘이서는 먹어봤자 얼마 먹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갈비집에서도 둘이서는 5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딸의 가족이 먹은 것이라는 건데 남편이 산다는 소리에 홀랑 들어가 버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기가 찬 웃음을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아무리 딸이라도 얄밉기는 했습니다.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현 씨는 딸에게 밥을 사주는 게 돈 아깝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 반대는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내 자식 배부르게 먹는다면 20만 원, 30만 원이 아깝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딸은 점점 더 현 씨 부부에게 인색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괜찮어.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서는 아들의 물음에 괜찮다는 대답을 하는 남편.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현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직 과일은 못 드시죠? 못 먹어. 뒀다가 나중에 괜찮아지면 드릴게. 식사는 하셨어요? 나? 나는 아직 안 먹었지. 아직도요? 그러더니 아들은 남편에게 푹 쉬라고 하고 현 씨를 데리고 나가서 병원 근처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충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데를 와? 한정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일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해서 죄송해요. 이게 뭐야? 아버지 병문안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아들은 아버지 식사할 수 있을 때 기력 보충할 수 있는 것 좀 사 먹으라며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주냐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성의가 고마웠습니다. 마다하는 현 씨의 가방에 며느리가 봉투를 넣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돌아가면서도 더 잊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남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딸은 늘 봐서 그런가 병실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시동생도 왔었고 조카도 왔었고 그 외에 지인들도 왔었지만 음료수 하나라도 안 사온 건 딸이 처음이었습니다. 한마디 할까 했지만 남편이 눈치를 주는 바람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굳이 자식한테까지 먹지도 않는 음료수를 받아 뭐하냐고 했지만 현 씨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지 않나 싶었죠. 이 딸이 얼마나 쪼잔한지 지난 명절에는 과일을 사오기로 해놓고는 검정 비닐봉지에 사과 4알을 사온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과일값 진짜 비싸더라. 홍삼 같은 건 잘 먹지도 않고 다른 선물도 의미가 없어서 과일을 사오라고 했던 건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사과 4알을 사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딸의 명절 선물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생일에는 하도 로봇 청소기 타령을 해서 남편이 지긋지긋하다며 사준 적도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인색하지만 공짜는 어찌나 좋아하던지 요즘 젊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는 행동만 보자면 돌아가신 현 씨의 시어머니보다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딸내 사정이 좋지 않은가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현 씨도 걱정이 되어서 자꾸만 기웃거릴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현 씨가 은근슬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하긴 문제없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사위가 돈을 못 쓰게 하나 싶기도 했는데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사는 걸 보면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살만한 건 분명했습니다. 가끔 현 씨가 딸에게 불만을 토하면 아껴야 잘 살지 하고 대답하지만
자기만 아낄 것이지 왜 이렇게 남에게 인색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남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 씨도 최근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시부모와 함께 여행도 종종 다니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님 거기 좋아하셨지? 생신 때 한 번 더 모시고 갈까? 아, 그레이스? 거기 좋아하셨지? 비싼데 아니냐고 지난번에도 또 전화해서 말씀하시던데. 비싸긴 비싸니까 자주는 못 모시고 가는데. 알지?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 며느리 잘 뒀다고. 어머, 그래? 점수 좀 땄네. 그러게. 현 씨가 딸이 사위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를 여기 데리고 갔으면 우리도 꼭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대우가 다르긴 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엄마, 오늘 나 늦게 끝나는데 애들 좀 부탁해. 그래서 맡긴 지 이틀밖에 안 돼서 딸에게 또 연락이 왔길래 현 씨도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별하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아. 차별이라니? 그렇잖아. 엄마가 눈치가 없니? 우리랑은 너희가 칼국수집밖에 더 가.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져? 원래 사람은 사소한 걸로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그거야, 엄마는 늘 보지만 시부모님은 자주 뵙는 게 아니잖아. 그런 이유라면 더 황당했습니다. 늘 보는 이유가 손주들을 봐주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고생하는 부모를 더 챙겨야 하는 게 맞지 않아 싶었습니다. 딸은 자주 못 보는 시부모님을 한번 대접해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대접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더 섭섭했습니다. 딸 부부에게 대접다운 대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 미안해. 섭섭해 할 줄 몰랐지. 엄마가 이해해줘. 엄마도 며느리였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도 불편한 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거야. 책 잡힐까 봐. 엄마는 근데 우리 엄마니까 이해해 줄 줄 알았지. 엄마면 서운한 것도 모를 줄 알아?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야.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딸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 말을 지킬지는 의문이었지만 현 씨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섭섭한 게 있어도 호구라서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내 딸이고 내가 친정엄마니까 이해하자 싶어서 참은 거였죠. 하지만 그런 태도가 딸의 행동을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 씨의 탓도 크기에 더는 딸을 타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어떤 불씨는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현 씨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따로 보낼 때가 많은데 이번 현 씨의 생일엔 마침 사위가 출장을 갔다며 현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빠가 나가서 먹자고 그러는데. 나가서? 애들 때문에 번잡스럽고 귀찮어. 엄마도 생일에 요리하기 싫어. 미역국 아빠가 끓여줬을 거 아니야. 다른 반찬도 해야 하잖아. 아빠가 쏜대? 그게 제일 중요한 듯 했습니다. 딸의 물음에 현 씨도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생일에도 얻어먹으려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네가 사야지. 에이, 나가면 돈만 쓰지. 집에서 해 먹자. 딸의 말에 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요리하기 싫으니까 밖에서 먹어? 귀찮으면 엄마랑 아빠 둘이서 시간 보낼게. 그러자 그건 또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애들 저녁까지 차려주려면 그게 더 귀찮을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결국 딸은 고집을 꺾었습니다.
생일에 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안 한 것이 어딘가 싶었습니다. 여보, 이거 선물 받아. 남편이 현 씨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진작에 남편이 선물을 준비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와서 집에다 모셔뒀는데 청소하며 못 봤을 리가 없었고 식당으로 오는 길에도 차 뒷자리에 버젓이 실어놓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선물은 언제나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자 건너편에 앉아있던 딸이 누나를 또르르 굴렸습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나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에 의아해서 쳐다보자 딸이 뒤통수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어쩌지? 나는 선물 준비 못했는데.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생일에도 빈손으로 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려던 찰나의 딸이야 하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빈손은 아니야. 딸이 현 씨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중얼거리며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말에 조금은 민망해져서 얼굴이 빨개지는 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물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가방에서 나온 건 선물도 아니고 봉투도 아니었습니다. 돈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제 편의점 갔다가 남은 거 넣어뒀었거든.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엄마 삐질 뻔했네. 초록색의 종이 뭉치였습니다. 10,000원짜리 같은데 2번 접혀 있어서 손가락 2개 크기만 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해맑게 내미는 딸 때문에 얼떨결에 받아들었습니다. 그걸 내려다보니 어쩐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작게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 씨는 천천히 돈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접혀있는 10,000원짜리 하나가 더 보였습니다. 20,000원이었습니다. 거스름돈으로 받아서 가방 안에 구겨두었던 돈을 현 씨는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하라고 이대로 건네주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줄게. 하지만 다음이 있기나 한가 싶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건 엄마 밥값에 보태면 되겠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줬다면 서운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감정은 들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현 씨는 20,000원을 받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지 적선하듯이 쥐어준 돈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이 돈을 건넨 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친정부모에게 인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이제야 알았구나 싶자 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생일인데 사위에게서 문자 한 통도 없는 걸 보니 딸이고 사위고 현 씨 부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가끔 급할 때 공짜로 애를 봐주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은 함부로 해도 뭐든 이해해 줄 거라 믿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친정 부모라고 생각하는 듯했죠.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라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딸에게 섭섭하기도 했고 마음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걸 외면할 만큼 딸을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딸의 얼굴을 안 보고 싶어진 지금 둘 중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딸이 선을 넘었거나 더 이상 현 씨가 딸을 사랑하지 않거나 현 씨는 무척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살면서 딸에게 밥 차려준 게 수십 번이었고 손주들을 봐준 건 수십 번 정도로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는 구겨진 20,000원이라는 게 처량했습니다. 현 씨도 스스로가 초라했습니다.
너 그걸 선물이라고 주는 거야? 왜? 안 주는 것보단 낫지 않아? 네 엄마가 애들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10만 원씩 주고 지난번 네 생일 때는 80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 사줬어. 박서방 생일에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꼭 30만 원씩 챙겨주잖냐. 근데 2만 원을 주는 애가 어디 있어? 에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밥값만 10만 원이 넘는데 그걸 밥값에 보태라고. 선물로 용돈을 주고 싶었으면 계좌이체를 했겠지. 어쩌면 너는 부모를 그렇게 무시를 해? 무시하다니. 내가 언제? 언제? 일일이 설명하기도 창피하다. 어느샌가 남편도 수저를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현 씨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돈이 하도 없다니까 여기 밥값은 내고 갈게. 대신 너는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애들 맡길 생각 말어.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엄마 아빠한테 끝도 없이 바라고 공짜로 도움받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주는 건 그렇게 아깝지. 아깝다니.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거의 매일 보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하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밥 같이 먹는 게 네가 차려준 거야? 엄마가 차린 거지. 너희 집에서 밥 얻어먹기도 싫다? 쥐똥만큼 줘놓고는. 딸은 남편의 말에 얼굴이 벌개져서 당황했습니다. 왜 내 정성을 무시해? 2만 원은 돈도 아니야? 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정성이 문제야. 그걸 정성이라고 할 수나 있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축하해 주려고 온 딸한테 글쎄, 축하해 주려고 온 건지 공짜밥 얻어먹으려고 온 건지 모르겠다. 아빠, 너도 이제는 애들도 맡기지 말고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도 하지 마. 나도 치사해서 안 해. 딸은 화를 냈습니다. 현 씨는 기가 찼습니다. 자기만 삐질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아빠 말이 다 맞아. 애 맡기려거든 맛있는 거 사 먹인 시부모한테 맡겨. 나도 이제 공짜 노동 못 하겠으니까. 자기 손주 보는 게 무슨 공짜 노동이야? 됐다. 여기서 이렇게 말씨름할 거 없어. 이만 일어날 테니까 마저 먹으려면 먹어라. 현 씨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딸은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정말로 식사를 마치고 오려는 건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서운했고 모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작가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현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도 받지도 말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서로 섭섭한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됐습니다. 현 씨도 현 씨 부부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딸의 행동이 기대에 못 미쳐 서운한 것일 테고 딸도 자꾸만 부모에게 바라니까 서로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거리를 지키면 될 일이었습니다. 현 씨는 딸과 거리를 아주 멀리 벌리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것이야 쉽게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딸과의 심리적 거리는 충분히 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현 씨 부부는 딸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맡기려고 하는 연락은 답을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3달 지나자 안달난 건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불편한 게 많을 것이었습니다. 당장 야근만 하더라도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 사람을 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얼마나 편하게 애를 키웠는지 깨달았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현 씨는 딸이 정신을 차렸어도 앞으로는 육아를 대신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봤자 자식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는 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차라리 남편과 함께 놀러라도 한 번 더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70, 80이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때가 올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이렇게 맞나 싶었고 딸과 감정 싸움 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과는 어째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사랑해야 했었는데 자식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탓에 이를 그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자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이 기니까 말이죠.